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25.59포인트 오른 2342.93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긍정적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전인 미답의 국면에서도 사자를 외쳤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수진 1.25%로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1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된 것으로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계 월평균 실질 소득이 3개월 연속 줄어들어 가계 소비 여력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소득의 3개월 연속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코스닥에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높여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0% 급등한 2342.9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02포인트 내려 643.0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3천억 원 이상 쌍끌이 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 견인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정말 굵직한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장중에도 상당히 많은 뉴스들 속에서 시장 대응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자, 일단은 간밤에 미국 FOMC 의사록 발표가 나왔는데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다른 변수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11개월째 동결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오늘 코스피는 상당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2343.72를 터치하면서 지난 23일 날 세웠던 사상 최고치 2326.57을 갈아치우는 그런 장세도 이어졌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정말 기대가 되고 궁금한 시장인데요. 자, 오늘도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말도 안 되게 코스피 시장 올랐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 올랐는데도 네.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심도 있게 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신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이렇게 사상 최고치로 올라간다면은 그 불안 심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시작을 대표님과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 넘게 상승한 우리 시장, 대표님은 어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정상적 조정이 없는 엽기적 상승의 끝자락은? 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항상 지수가 상승할 때, 시장이 상승할 때에는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그런 흐름도 보여졌거든요. 쉬어간 이후에 상승을 이어가고 일단 이런 단계로 좀 흘러갔는데 이번 최근 우리 시장은 끝없이 상승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엽기적 장세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네, 제가 전에 한번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지수는 추세박스권을 이루면서 종목 장세 나오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가격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좀 걸리고요. 투자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승을 계속 하다가 끝자락에 가장 무섭게 올라가고요. 또 하락도 반대로 계속 하다가 끝자락에 가장 무섭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0부터 100까지 단계로 봤을 때 상승이나 하락이나 마지막 30% 구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고점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좀 조정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속 가고요. 또 반대로 하락할 때도 이제 좀 지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데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점 찍고 저점을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 6월에 코스피가 280선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280선. 근데 그게 98년 6월이었거든요. 그러면 98년 6월에 IMF에서 벗어났나요? 아니에요. 너무 빠지니까 절대 가격에 어떤 그 지지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격 논리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불안하게 생각하냐면은 적어도 빠르면 내일 금요일이죠. 늦으면 월요일 정도쯤에는 이게 한번 밀려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단기 고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추세 고점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렇게 잡아봤고요. 두 가지 제가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선물과 옵션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제 아마 자막에 나갈 것 같은데요. 오늘 선물이 6월물이 이제 시가 이후에 편차를 말씀드리면 시가 대비 2.25포인트 올라갔어요. 2.25포인트. 일반적으로 보면 선물이 올라가면 콜은 올라가고 푸는 내려가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옵션 흐름을 보면 콜 옵션은 아주 정상적이었어요. 근데 풋 옵션은 비정상입니다. 이건 뭐냐? 이 풋 옵션이 상당히 좀 저항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풋 285 같은 경우에 시가 이후에 편차가 0.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가가 0.11이었는데 저점이 0.0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도 안 빠진 거죠. 반면에 그 바로 아래 한번 보세요. 콜 320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0.13이었습니다. 시가가 0.13이었는데 고가가 0.26. 그러니까 그 퍼센트로 어떻게 됩니까? 100% 오른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풋 285하고 콜 325하고 320하고 시가는 어때요? 비슷하죠? 0.11이나 0.13이나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올라간 거는 100%가 올라갔는데 내려간 거는 20%가 안 내려갔다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해주냐면은 사실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풋 같은 경우에도 내려갈 때 최소한 50% 이상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런 저항이 있다. 이건 뭐냐면 의미가 있게 해석해야 된다. 이걸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최고점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 옵션은 이제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역시 자막을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점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외고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고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고점형 같은 경우는 보통 현물하고 파생이 동시에 유동성이 급증돼갖고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냐? 2015년 4월 하순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2주 뒤에 고점 찍을 거다. 근데 정말 고점을 찍었어요. 그때 공격적 배팅이 일어나고 막판에 무려 40일 정도 상승을 지속했는데요. 이건 잠깐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현재 같은 경우는 요게 현재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무려 40일 동안, 그러니까 5일선 돌파한 이후로 40일 동안 21선 이탈이 없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선물 같은 경우에 3월물이 무려 5만 계약 누적 순매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5만 계약.
보통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선물이 뭐 한 2만에서 3만 정도? 3만도 거의 없어요. 한 2만 계약 넘어가면 그게 순매수든 순매도든 좀 많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5만 계약이 나왔어요. 그리고 1월 초순 저점 대비 7조 5천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과 파생의 양쪽 다 수급이 아주 좋았죠. 네, 그러더니 40일 연속으로 계속 날아가더니 고점 찍고 그 다음부터 그냥 내리막기를 걸은 거예요. 이게 바로 외고점 형태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자막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고점형의 특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현물만 유동성이 급증한 겁니다. 이건 언제였었냐? 2012년 3월 전후에 그때 고점은 아니었고요. 이때는 상당히 좀 신중한 베팅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과 저점이 반복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1년이 아닙니다. 1개월 보름 전에 제가 지수를 찍어서 제가 어느 가격대에서 고점 찍을 거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때 그 파생은 뭐 큰 의미가 없었고요. 약 2개월 반 동안 외국인들이 무려 10조 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2개월 반 동안 10조 원. 그래서 그 당시에 증권사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주식 전문가의 99%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2,400 간다고 합창을 했어요. 근데 저만 외로이 2,059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망신 당할 각오로 얘기했죠. 근데 그 2,400이 5년이 지난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2,400이 간다고 해도 정상적인 2,400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대략 한 350포인트 정도는 이게 지금 왜곡된 지수라고. 그러니까 지금 2,300 한 40선대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2,000선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럼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현재 상태를 보면요.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일단 차트는 2015년하고 비슷해요. 벌써 지금 한 달이 넘어요. 한 달이. 일수로 보면 35일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2015년에 그 고점 찍을 때 그때는 4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슷하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때는 40일 연속으로 올라갔어요. 조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트로 본다 그러면 지금 2015년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본다 그러면은 2012년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현물만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저는 여기서 늦어도 월요일, 빠르면 내일 반드시 조정받고 21선 한번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올라가면 좋을 거 아니야.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단기 고점이 아니라 추세 고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지수가 언젠가 고점을 찍겠죠. 찍고 내려가겠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대폭락만 아니면 종목 장세는 충분히 올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개인들이 조금 전에 기호혜 씨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이전한다고요. 이게 시그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코스닥이 간다는 얘기겠죠. 왜? 개인들은 주식시장의 영원한 프랑크톤이기 때문에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 고점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강연을 하는데 아주 절묘한 시점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마디를 상당히 파생 시장에 대한 그런 경우, 지난 시장에 이런 흐름과 유사한 그런 수급과 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급등을 해줬지만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대표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1%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하락할 거다 그랬는데 1% 이상 상승하니까 결국 갔죠. 그리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전부 순매수예요.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철저하게 소외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업종 지수를 보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동반 하락을 해줬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해서 잠깐은 재미를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골탕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인 투자자는 플랑크톤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돈 벌고 외국인과 기관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만 벌면 되는 거예요. 나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설명드리면요. 무려 1.7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4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전히 230만 원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삼성전자 230만 원이 이제 목전에 왔죠. 내일 또 한 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가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전기전자에 대한 업종이 있거나 삼성전자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대형주가 없다면 그러면 삼성전자만 또 전기전자만 올라가겠죠. 근데 대안 업종이나 대안 종목이 있으면 이거 안 잡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업이라든가 뭐 운송장비, 철강금속 막 순환매 되잖아요. 화학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죽이는 거예요. 왜? 대안이 있으니까 여기 안 들어가죠. 그동안은 대안이 마땅하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갔었는데 이제 대안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 있죠. 230만 원에 들어가서 253만 원 돼봐야 10%인데 그 돈 가지고 다른 업종 사지 왜 이걸 사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오늘 좋은 결과를 나타내줬는데 내일이 궁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전에는 또 삼성전자 홀로 질주로 지수를 뒷받침해줬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 순환매로 다른 종목들, 업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요. 건설업이 3% 넘게 급등을 해줬고 또 지수 상승이 이뤄지면서 증권업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화학 업종에서도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업종이 이 지수를 뒷받침해준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특별히 대표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함께 도와주시는 코너인데요. 내일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현재 그 외국인 수급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현물은 매수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 매수죠. 근데 파생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6월물 같은 경우 누적 순매도입니다. 오늘 매수한 것 같아도 어쨌든 누적으로 순매도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3주 연속, 그러니까 3주죠. 3주, 그러니까 거래일수로는 15일이고 기간으로 3주인데 콜옵션 매도가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물하고 파생 수급은 정반대고 결국 내일 삼성전자가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30만 원 넘고 계속 가느냐 마느냐 그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탑10 종목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서 상승 하나, 보합 하나, 하락 8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수가 하락하죠. 시가총액 탑10 종목이 8개가 하락하고 하나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지수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탑10을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결국은 내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을 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228만 4천 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230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당한 부진을 보여주면서 지수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탑 10종목에 대한 흐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단기 전망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단기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반복인데요. 네네. 조만간 조정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만약에 조정 없이 예를 들어서 또 최소한 한 2, 3일, 길게는 일주일 계속 간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이 중기고점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바라지 않거든요. 여기서 차라리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천천히 이 선바뀜이 되면서 가는 걸 원해요. 그리고 현재 그 대차 잔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신용융자 많다는 것도 이미 다 뉴스 보셔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나 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최고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미국도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6월에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 90%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판단은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동결을 했는데 사실 경제가 상황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인상해야지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필연적으로. 안 나오면 오히려 불안해진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어쨌든 저의 현재까지의 전망은 조만간 조정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시장 속에서 단기 조정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조정이 없다면 추세적으로 한계인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워낙 시장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황적인 부분을 더욱더 상세하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상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주요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STX 중공업이 떴습니다. 상장 유지 결정 후 재거래를 했는데요. 첫날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큐브엔터입니다. 중국 텐센트와 음원 독점 계약 소식 또한 들려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루가 떴네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140조 원 투자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슈가 떴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임하입니다.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중공업이 상장 유지 결정 후 재거래를 했는데 오늘 하한가를 맞으면서 14,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STX 중공업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은 적정주가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만든 적정주가 툴에 의하면 관리 종목은 아예 적정주가 자체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한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오늘 하한가 왔기 때문에 내일 또 접근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매수할 종목이 있지만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도 얘기한다고요. 저는 관리 종목 매매하는 분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고평가하고 저평가를 떠나서 정상적인 종목 많으니까 오늘 하한가 갔다고 해서 내일 또 밀렸을 때 이거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길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잘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하한가가 됐기 때문에 이 다음날 내일 거래일에 또 들어가실 분들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일단 관리 종목 매매는 좀 금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볼게요. 큐브엔터가 떴는데 중국 텐센트와 음원 독점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넘게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2,290원에 마감을 했네요. 큐브엔트도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큐브엔트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적정주가 1,700원짜리고요. 보유자는 계속 홀딩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하락추세 연장입니다. 작년 12월에 하락추세로 전환됐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61선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굳이 던질 필요가 없고요. 특히 이제 추세로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만족하죠. 뭘 만족하느냐? 일단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좋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던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21선 전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는데, 전업단기 21선을 잘 활용해서 매수 접근하시라는 그런 전략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파루가 떴습니다. 최근에 정부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이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파루 같은 경우에는 140조 원 투자 소식에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떴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파루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흐름을 보니까 3,495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저가가 된 종목이에요. 이게 제가 계산할 때 8,3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파루는 사실은 작년에도 갈 만한 이유가 많이 있었는데 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위로 61선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나름대로 반등을 하고 있죠. 아주 세진 않지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왜 61선이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었던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1선 말씀드렸었는데 큐브엔터는 4, 5년 들어 최저점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불과 한 2년 전 대비했을 때 저점을 아니냐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는 약간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도 역시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였죠. 이때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 계속해서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61선 존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 분석과 함께 파루에 대한 접근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보유자는 계속적으로 홀딩하셔도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61선에 대해서 좀 잘 보면서 들어가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파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파루 알아봤고요. 이어서 에임하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임하이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 하락했다라는 그런 이슈예요. 오늘장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1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435원에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4월 24일 최저점 2,015원에 마감을 했었는데 계속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대표님, 에임하이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1일 거래 정지된 게 어제였습니다. 24일이었고요. 네. 어쨌든 불성실 공시법인인데 실적 악화도 좀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적정주가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매매하시면 안 돼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가격 메리트가 있잖아요. 딱 보시기에도 현재 가격대가 2,400원대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9,000원 간 적이 있었고요. 그 전부터 한번 봐볼까요? 엄청나죠? 네, 12,000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싸다 싶은데 싸다 그래도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들어가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은 갖지 말아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6년 그 전에 2014년 15년에도 상당한 가격대를 보여줬습니다. 12,200원에서 현재 가격대는 2,000원대예요. 대표님 말씀대로 많이 조정을 받았고 상당히 가격대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접근해도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일단 실적 악화로 인해서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산업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자, 이어서 현대그룹주네요. 현대그린푸드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현대산업과 현대그린푸드 두 가지 종목이 올라왔는데 오늘 건설업종이 3% 넘게 급등을 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현대산업 건설업입니다. 오늘장에 현대산업은 7% 넘게 급등을 해주면서 51,3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건설업이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인데 바로 대표님과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의 첫 번째 우량주 현대산업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 건설업종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동반 상승이 안 나오고 가는 것만 몇 개 갑니다. 그래서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저평가돼 있지만 이쯤 되면은 이제 보유자는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21선 정도 접근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가격대가 보면 대략 한 4만 원대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요. 내일 조금만 더 가면 거의 한 30% 나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있는 분들은 내일 적당히 던지고요. 없는 분들은 적어도 21선 이탈이 나오는 이런 상태가 아니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 왔습니다. 대표님이 또 전략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을 때 그때 건설업을 짚어주셨거든요. 자,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51,300원인데 앞으로 뭐 바닥권 4만 원대에서 지금까지 가격대는 30%에 대한 상승이 엿보였습니다. 직전 고점인 54,000원까지 이제 불과 얼마 남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매도 바라보시고요. 들어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21선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매수 관점,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은 현재는 45,000원대 있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현대그린푸드가 올라왔습니다. 자, 내수주 하면 또 대표님이 또 잘 짚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그린푸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현대그린푸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적정 주가는 3만 원대고요. 지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보유자를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5일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2009년도 그때 좀 발굴을 했었어요. 했는데 발굴만 하고 추천은 전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거 가겠다 싶었는데 결국 가긴 가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간 건 아닙니다. 5천에서 2만 5천 원 갔으니까 뭐 한 7, 8년 동안 그렇게 많이 간 건 아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수 관련주고요. 유통업인데 굉장히 기업력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지금은 단기로 대응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유자는 홀딩하고 미보유자는 5일선 매매해 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해주세요. 메모를 해주셨다가 예를 들어서 언젠가 현대그린푸드가 많이 심하게 빠졌다. 그럴 때는 들어가 보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제가 이제 금요일 방송이나 평일 방송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끔 그런 종목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되지만 언젠가 지수가 안 좋을 때 들어갈 만한 종목도 제가 가끔씩 일주일에 거의 하나씩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 유통업 관련된 종목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식자재 유통업체인데 푸드서비스라든지 뭐 단체급식 이런 유통사항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장에도 8%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17,750원입니다. 대표님이 기업적인 부분 좀 안정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7%가 늘어나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줬거든요. 일단 눌렸을 때도 한번 접근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잘 관심 종목으로 가려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직장인 단기 5일선을 위주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 두 가지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매직 마이크로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게요. 흥국화재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개별주 첫 번째 종목 매직 마이크로입니다. 오늘 13% 넘게 상승을 하면서 1,02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동전주에서 좀 1,000원대 가격대로 넘어갈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호가이기도 한데요.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줬고요. 많은 분들이 또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대표님이 반도체 관련해서 또 짚어주시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매직 마이크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적정 주가 대비 3분의 1 이하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 보유자는 홀딩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졸업 단기로 21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를 다시 한번 대표님이 짚어주셨습니다. 공략 업종에서 보셨을 텐데요. 일단 매직 마이크로드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오늘 13%, 14% 가까이 움직였는데 보유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상승세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21선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매수 타이밍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별주였어요. 매직 마이크로 알아봤고요. 이어서 흥국화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흥국화재가 상당히 많은 가격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 것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4,4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5,290원까지 최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흥국화재 오늘 상당히 변동성을 보여줬고 또 흥국화재 우선주도 많이 탄력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원래 흥국화재하고 지능기업은 이제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좀 약간 투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투기적으로 움직여도 이제 지능기업하고 좀 다르죠. 흥국화재는 일단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긴 한데 특히 더 그런 편이고요.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오늘 장대 항보로 끝났으면 매도하자 그럴 텐데 너무 아쉽죠.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윗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오늘 5,000원 정도만 끝났으면 내일 일단 좀 던졌다가 다시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시고 있는 분은 뭐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그냥 홀딩 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21선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온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가격이지만 27선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 많은 변동성을 보여줬던 흥국화재인 만큼 관심들 많으실 텐데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21선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타이밍 잡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흥국화재까지 오늘의 개별주 매직마이크로 흥국화재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섹터입니다. 오늘의 테마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톱필드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C큐브가 올라왔네요. 네, 첫 번째 테마주는 톱필드가 올라왔습니다. 톱필드 역시 오늘장 상당히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종가 마감을 했는데 10%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4,3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양봉인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거든요. 매수 관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톱필드 역시 윗꼬리가 상당하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거래가 너무 급증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항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해 주시고, 미유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톱필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현재 최근 가격대에 대비해서 많이 점프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5일선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톱필드와 마찬가지로 오늘 C큐브도 함께 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두 번째 종목이 바로 C큐브예요. C큐브도 오늘장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큐브는 톱필드에 비해서 더욱더 탄력이 높았습니다. 20%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16.79% 올라왔습니다. 1,565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톱필드와 마찬가지로 C큐브도 같은 테마 안에서 좀 많이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대표님, C큐브는 오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 상승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내일 정도 던져도 억울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급등하기 전에도 딱 보면 어때요? 아주 추세적으로, 아주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보세요, 한번. 아주 그냥 절묘하게 21선 타고 가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뻥 터진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정도쯤에는 던져줘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거의 최고점 수준이에요. 이전에 고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매물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매도해 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5일선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 C큐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8의 홍채 인식을 통해서 이 보안 인증 장치가 독일 해커의 단숨이 뚫렸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서 이 생체 수기 서명 인증을 개발한 이 종목에 대해서 급등세를 기록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접근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5일선 잘 지켜보시면서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였습니다. 톱필드와 C큐브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금요일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전략, 현물 전략부터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을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에서는 건설, 증권에 대해서 단기 매도 전략 세워주셨고요. 또 금융업 소외주로 순환매를 기다려보자 전략 짜주셨습니다. 테마도 확인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3개월 이내에 신규주에 대해서 순환매를 기대해보자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일단 업종에 대해서는 건설과 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업종별 순환매로 이들 업종들이 올라와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테마로도 양시장에서 상장 3개월 이내 신규주에 대해서 순환매를 좀 기다려보자, 그런 전략 짜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장 전략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결과를 떠나서 건설하고 증권은 일단 내일 매도를 해주세요. 더 네. 가든 말든.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과열권이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금융업이라고 보면 사실 금융업은 다 포함됩니다. 증권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은행, 보험 다 포함되는데 넓게 봤을 때 금융업종 중에서 아직까지 가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세요. 등락 현황만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장 좋을 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처음부터 공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약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적정주가 29,000원짜리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적정주가 나름대로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서 그렇게 고평가되지 않았는데 안 움직였던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딱 움직이기 좋을 때니까 신규주. 그래서 신규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HTS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건설과 증권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올라와주는 흐름에서 지금 시점이 매도 시점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수 상승과 거래량 동반, 이어서 이런 금융업종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 소외돼서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 소외되는 종목들 잘 가려서 매수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현물 전략 알아봤고요.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선물 전략 알아볼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주식 선물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요, 코스피에서 서비스업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단타 전략도 봅니다. 코스피 통신업 또한 다시 한번 짚어주셨네요. 네, 먼저 주식 선물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와 단타가 다른 업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서비스업은 추세로 좀 접근해보자라고 해주셨고 통신업이 단타 전략이 올라왔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코스피 서비스업 중에서는 제가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했었다. 그 다음에 뭐 넷마블과 같은 유형이다. 그러면 에이소프트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에이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는 제가 이거를 38만 원에 매도 현재 진입한 상태예요. 제가 진입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만약에 5% 올라가면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10배니까 50% 손실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손절해주고 그냥 흘러내려갈 때는 그냥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현재 저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소프트는 사실 뭐 주식을 조금만 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에이소프트 매도하라고 한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번. 그때 이제 5월 초에도 그랬죠. 5월 중순에도 그랬죠. 계속 매도할 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식 선물 하신 분들은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가하지도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38만 원 대비해서 5% 더 올라가면 손절하고 계속 내려가면 홀딩 하시면 이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5%는 레버리지 10배이기 때문에 50% 손절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타는 어떻게 하느냐? 통신업종입니다. 통신업종 종목 많지도 않습니다. 코스피 통신업종 몇 개 돼 있어 안에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가장 최근에 차트 탄력이 좋았었는지. 그래서 그 종목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종목들 만나볼 때도 전략을 짜주셨어요. 매도 시점이다라는 그런 관점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여전히 관망입니다. 그리고 다음 전략도 확인합니다. 자, 단타는 선물은 추가 매도 후 장중 또는 종가 청산, 옵션은 선물과 동일하게 대응해보자 전략 짜주셨습니다. 네, 오늘 앞에서 시황 말씀해 주실 때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선물 옵션 전략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매도 하신 분들은 추가 매도 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신규 매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번 급락해주면 장중에 청산해 주시고요. 아니면 종가 무렵에 청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은 당연히 선물과 동일하게 대응하니까 풋을 들어가야겠죠. 오늘 풋이 지지력이 상당히 좋았으니까 한번 내일 베팅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생 전략까지 저희가 정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대표님과 직접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대표님과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대표님이 하나하나씩 선별해서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거든요.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895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새우글로벌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1,860원에 비중 50%인데 사고 나니 후회가 됩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대표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새우글로벌을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산 이후에 좀 후회를 하신다고 하세요. 오늘 장에 그래도 1,935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지금 소폭 수익권에 계시는데 바로 대표님과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매수하고 난 이후에 좀 후회가 되신다고는 했지만 지금 좀 수익권에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후회하는 심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 종목을 봤었는데 잡지 않은 종목이 더 많이 탄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런 경우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10% 보시고 수익 한 30%까지 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단기는 손절 10%씩 20%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30% 말씀드렸어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그대로 홀딩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이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후회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고려했던 많은 종목들 중에서 새우글로벌을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더욱더 탄력적일 때 좀 후회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0%에 대한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고 손절 10% 잡아드렸으니까요. 목표가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 4436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실리콘 웍스를 매수를 하셨는데 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인데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실리콘 웍스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바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정점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7만 3천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네. 3만 원이면 억울할 게 없고요. 손절 10%씩 20%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이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이하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웍스는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3만 400원입니다. 소폭의 수익권에 있으신데 일단 손절 10% 수익에 대해서는 20%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21선을 잘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웍스 알아봤고요. 여기서 마지막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9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FST를 5,005원에 비중 30%인데 장기로 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FST죠. 지금 이 종목을 좀 장기로 바라보신다고 하는데 5,005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5,090원입니다. 일단 수익권에 계시긴 하는데 길게 끌고 가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 도와드리죠. 대표님, 실리콘, FST는 좀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네, 이 종목 일단 단기로 하세요. 그래서 손절 10%씩 20% 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가격대가 4,000원 이하였다 그러면은 장기로 가져가면 한데 지금 5,000원대 매수하신 거거든요. 약간 좀 늦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저항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격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은 이번에 단기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미보이자 분들은 61선까지 기다리세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승 추세인 종목이고요. 5일선이 21선 아래 와 있고요. 지금 딱 거의 걸리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여기서 충분히 잡힐 뻔 했잖아요. 61선 근처에서. 그리고 반등 났죠? 맞죠? 그래서 61선 전후에서 잡으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ST에 대해서는 장기보다는 좀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세요. 손절 10%, 수익 20%,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로 61선 잘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FST까지 알아봤는데 나머지 문자에 대해서는 내일 종목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대표님과 이창현 전문가가 직접 스튜디오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더욱더 꼼꼼하게 도와드리는 코너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대표님이 드디어 대강연회를 예정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연회 사항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상세하게 내용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오늘 1시간 꽉꽉 채워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시장도 최근에 너무 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고 분석해야 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매일 정말 시장이 변동성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시장은 평택종로 정우영 대표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하신다면요. 아주 든든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